그러니까 69시간은 이 홍보 대상이 아니다 그런 취지인가요? 아니면 69시간 아니 지금 상황이 예. 그 노동부 발표 내용이 짜임새 있는 설득력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어서 이런 홍보라는 그런 수단을 통해서 그 노동부가 처음 발표한 내용들을 실감나게 알리기 위한 하나의 저는 장관님 하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정책이 69시간 뭐 노동시간인데 뭐 프레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주부처도 아닌 문체부가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뭐 해명이 됐든 아니면 뭐 내용 홍보가 됐든 간에 홍보에 나서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노동시간 개편하는 그저 명백한 정책의 실패거든요. 국민이 잘 몰라서 그러니까 뭐 여론전을 하면 뭐 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노동 개편안에 그냥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노조 혐오랑도 별개고요. 노조 없는 곳들이 근무 시간 늘면 더 열악해지는 거는 그분들께서 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노조 친다고 내가 일을 더 해야지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8억이나 예산을 쓰셔가지고 그 예산을 아껴서 다른 데 쓰셨으면 하는 노동개혁 정책 광고는 그동안 이 최근에 그 고용노동부의 정책이 충분히 실감나게 짜임새 있게 전달이 안 됐다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 동아일보나 채널 A에서 네. 개혁에 관련한 기획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를 선택한 겁니다. 미디어 오늘 문체부에 여론과가 있더라고요. 여론과. 네,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서 보니까 이제 주로 이 정부 광고 관장을 하는가 보죠? 네, 그렇습니까? 그것도 관장하고 있습니다. 예. 노동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 추진에 대한 지지를 확보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8억 원이 이미 사용을 했습니까? 송출비로 8억 원을 썼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네. 장관님이 잘 모르시면 네,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파악이 안 됐으면 뭐 장관님 파악이 있습니다. 다. 예. 네. 주로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광고 내용이 뭔가요? 69시간 노동시간 그걸 홍보하는 건가요? 지금 지난번에 발표한 여러 가지 노동 정책이 주 69시간이라고 못 박혀 있는 잘못된 프레임 속에서 이걸 노동 정책에 대한 어떤 유연성을 그러니까 강화하는 69시간은 이 홍보 대상이 아니다 그런 취지인가요? 아니면 69시간 아니 지금 상황이 예. 노동부 발표 내용이 짜임새 있는 설득력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어서 이런 홍보라는 그런 수단을 통해서 노동부가 처음 발표한 내용들을 실감나게 알리기 위한 하나의 저는 장관님 하시는 말씀 답변을 도저히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그냥 결론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정책이 69시간 뭐 노동시간인데 뭐 프레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주부처도 아닌 문체부가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뭐 해명이 됐든 아니면 뭐 내용 홍보가 됐든 간에 홍보에 나서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또 맞냐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의구심을 가지지 않. 네, 저희들이 언론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것은 뭐 당연히 문체부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나 국민적 공감을 전혀 얻지 못한 정책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함께 홍보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런 점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여론전을 대대적으로 기획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정부 노동 개편안 있잖아요. 반대한다는 응답이 적게는 55%에서 많게는 80%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문체부 여론과에서 동아일보 채널A와 노동개혁 정책 홍보 특집을 기획을 하고 있어요. 5월 방영이고요. 아마 6월에 있을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대규모 패널 조사에 대비하는 것도 같아요. 근데 노동시간 개편안은 그저 명백한
정책의 실패거든요. 국민이 잘 몰라서, 그러니까 뭐 여론전을 하면 뭐 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노동 개편안에 그냥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노조 혐오랑도 별개고요. 노조 없는 곳들이 근무 시간 늘면 더 열악해지는 거는 그분들께서 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노조 친다고 내가 일을 더 해야지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8억이나 예산을 쓰셔가지고 그 예산을 아껴서 다른 데 쓰셨으면 하는 다른 데 쓰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지난 7일에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 광고 제작하시겠다고 공고를 내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기가 피해 예방보다는 피해자 구제책 마련에 힘쓸 때인 것 같아요. 지금 송출 시기도 늦어서 타이밍도 안 맞고 정책 설계 타겟팅도 잘못된 그냥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벌써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대통령 출범 1주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2부작입니다. 그 다큐멘터리 제작 자체가 뭐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고요. 이전 정부 모두 1부작으로 제작을 했는데 2부작인데다가 제작비도 전 정부의 6배입니다.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는 3배입니다. 돈을 굉장히 많이 쓰시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노동개혁 정책 홍보에 8억, 전세 예방 이 뒷북 광고에 5억, 대통령 치적에 4천만 원. 국민의 의견은 이미 나와 있는데 믿지를 못하고 이렇게 돈 뿌려가면서 여론몰이 하겠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공허합니다. 정책 잘하신 것도 많은데 국민의 삶에 실제로 도움을 주는 그런 정책 홍보로 전환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씩 빨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노동개혁 정책 광고는 그동안 이 최근에 그 고용노동부의 정책이 충분히 실감나게 짜임새 있게 전달이 안 됐다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 동아일보나 채널 A에서 노동개혁에 관련한 기획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를 선택한 겁니다. 과거에도 그 2020년에 MBC가 코로나 극복에 대한 그 기획을 준비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런 그 광고가 나갔고 그 2021년에는 K로켓 우주로 가다에서 SBS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지금 말씀드린 이 방미 관련해서 두 차례 있다는 거는 한미동맹 70년이라는 그런 특별한 어떤 그 계기 70년 출범 1주년 다큐멘터리 제작을 2부로 하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기에 정부 다 이제 1부작이거든요.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한미 동맹 70년도 겹쳐 있기 때문에 2부작으로 한다고 지지율이 막 제고되고 할 것 같진 않은데 그런 거는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살펴봐 주셨으면 지지율 좋겠고요. 측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책을 좀 알리고자 하는. 근데 이제 전 정부의 6배, 박근혜 정부의 3배 이러면 조금 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큐멘터리 제작이 잘못되진 않았습니다. 모든 정부가 다 했고요. 알릴 필요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